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그저께 그 과기부, 과기정통부죠. 예, 과기정통부. 그래서,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5대 강대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국, EU, 일본, 그다음 중국,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니까 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좀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뭐, EU를 또 이렇게 하나로 뭉치니까, 그것도 뭐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그래서 5개국, 5개국을 비교를 해가지고 과학기술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이제 보고서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저께 신문에, 이제 그저께 신문에 났죠? 예. 지금 보니까, 한국이, 최하위입니다. 예. 한국이 최하위에,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가, 한 2019년, 18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종합순위가 한국이 중국보다는 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 우리가 종합순위로는 떨어지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보면 좀 씁쓸한데 그 내용은 씁쓸한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2차 전지는 그중 5개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건 2차 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술, 뭐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뭐 항공, 우주, 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EU든 이기는 게 별로 없어.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보면 항공 우주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예, 항공 우주 우리가 앞서 나가고 전기차도 지금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기차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되게 무시하는데 중국이 지금 상당히 예?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한국이 그래도 제일 낫다. 한국이 제일 잘한다. 이 5개국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딱 하나 나오는 게 2차 전지인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신문에 크게 나왔길래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전해드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막 신문에 데서트 필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한 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제목을 그렇게 2차 전지가 세계 최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목은 뭘로 나오냐면 언론에서 지금 한번 찍어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2차 전지하고 이제 5개국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든지 뭐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몇몇 신문에서는 2차 전지가 뭐 한국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단 신문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한국이 그냥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2차 전지가 제일 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언론은 요즘에 보면 중국을 무슨 좀 상국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뭘 돈을 받는 건지 왜 중국이 우리보다 뭐 낫다는 걸 뭐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나은 산업은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얘기하면 누가 잡아가나?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현 정부도 이렇게 중국하고 되게 척을 지고 친미 반중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들은 이상하게 이 정부하고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뭐 금융감독원을 떠나서 응?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지시를 해도 금융감독원이 안 따르는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이거 언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좀 어떤 거는 따르는 것 같은데 어떤 거 특히 중국 관련된 거는 무슨 금기 사항인가 봐. 중국 얘기만 나오면 그냥 중국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중국 전기차라든지 중국 뭐 LFP 뭐 배터리 들어가는 차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특히 이번에 그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대서특필할 내용이잖아요. 전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데서는 일면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 PBR 주에서 지금
다시 성장주로 돌아오고, 특히 2차 전지가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몇몇 그 증권사에서는 지금 그 의견, 그 매수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 그거를 신문사에서는 막 대서특필하게 쓰질 않아. 예, 뭘 쓰질 않아. 그 2차 전지는 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저는 저같이 무지랭이도, 저 같은 무지랭이도, 2차 전지라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먹거리고,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보면, 박수영 작가 처음에 제가, 관심 가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뭐, 청년들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는 방송이었는데, 요즘엔 뭐 2차 전지 방송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랑.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뭐, 워낙 이게 맞는 얘기니까. 특히나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대한민국이 5개국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잘하는 산업은 2차 전지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까지 나왔으면은 이거는 뭐 얘기가 끝난 거잖아요, 사실. 예, 국가의 어떤 국익과 국민들의 어떤 공공복리, 응? 그리고 전체 어떤 공공선을 위해서라도 2차 전지는 정말 과감하게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치 노키아가 저기 뭐야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어디 뭐 스웨덴인가요? 예. 노키아가 스웨덴이죠. 아무튼 거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한 국가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똥말똥한데 아니 왜 그거를 언론사나 이런 데서 2차 전지만 얘기만 나오면 무슨 호암마마가 잡아가는 것처럼 마치 2차 전지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2차 전지 얘기하면 마치 박수영 작가 꼬봉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가 혹시? 2차 전지? 저도 그런 이미지로 뭐 돼 있는 건가? 혹시 뭐 저기 청와대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뭐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저거 정보부장 저거 뭐야 저거 뭐 박수영 꼬봉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박수영 작가를 뭐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그냥 제가 스스로의 의견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대한민국이 그게 아무리 무슨 우리가 무슨 지금까지 반도체를 지금까지 잘했고 뭐 TV를 잘 만들고 뭐 해도 저 TV 같은 거 몇 개 팔아봐야 2차 전지 저거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2차 전지의 어떤 그 전망하고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우리가 냉장고 팔고 TV 팔고 해도 뭐 HD 현대에서 뭐야 선박 그거 뭐 아무리 팔아도 뭐라도 도움은 되지. 도움은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저렇게 전 세계의 반도체 그래픽 반도체를 저렇게 지금 팔아대는 것 가지고 저렇게 지금 주식이 난리가 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뭐 시가총액이 한국을 지금 넘어선 지가 지금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2,300조 원에는 지금 2,600조 원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계 1등 하는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소소하게 몇 가지 뭐 이렇게 세계에서 뭐 예를 들면 오르기 하는 거죠. 이거 막 여러 개 있어 봐야 세계 1등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 훨씬 더 큰 국부를 만든다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를 통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을 해야 전 세계의 돈이 그리 확 몰리지. 이거 뭐 3, 4등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막 이렇게 있어 봐야 이 돈이 안 몰린다는 거지, 돈이. 글로벌 머니가 모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국제정치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봐도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머니는 무조건 1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등. 1등이 아닌 거에는 관심이 없어. 제가 봤을 때. 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번에 5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하다. 가장 기술이, 완벽하다라고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그 정도 보고를 내줬으면 이건 정말 제 마음속으로 너무나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저도 솔직히 좀 의심을 했거든. 이게 지금 뭐 솔직히 1등도 아닌데, 제가 저번에 사실 뭐 2등에도 꼭 우리는 2차 전지 해야 된다. 왜? 이게 그래도 1등에 근접한 것은 그나마 2차 전지니까 우리가 2등이라 그래도 세계 2등이라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뭐 국가, 기업, 국민이 달아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그렇게 뭐 2차 전지 말로 시시껄렁하게 생각하는 그 2차 전지 정부도 과기정통부에서 2차 전지가 세계 1등 기업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걸 보고서를 냈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 팩트랑 떨어지지 않구나. 내가 괜히 이거 뭐 박순혁 작가 얘기 듣고 그냥, 설레발이 쳐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구나. 이렇게 좀 해서 너무나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기사를 막 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그 기사가 뭐냐면 많이 없는 거야.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응? 왜 그 기사가 많이 없을까? 그게 많아야지 될 텐데. 그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에 에코프로비엠이 막 폭등을 하고 지금 뭐 코스피로 간다면서요. 그래서 이전 상당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다시 부양을 받고 있고, 또 저PBR도 지금 뭐 그거 흐지부지 돼가지고 다시 지금 뭐 또 성장주로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2차 전지가 다시 좀 부각을 받고, 또 오늘 저녁에 박수혁 작가께서 이제 유튜브로 돌아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다행스럽고, 전반적으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재정비가 돼서 공매도라든지 뭐 금융개혁이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좀 힘을 받겠구나. 박수현 작가께서도 유튜브도 하고, 힘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그거 아무리 나와도, 뭐, 기사가 지금 좀 받쳐주고, 정부가 저렇게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를 했으면, 아니, 그 조선일보든 뭐 조중동이든 이런 데서 뭐 대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2차 전지가 뭐 부각을 받으면 반도체가 죽나? 아니면 뭐 딴 데가 죽나? 왜 그거를 안 하는지, 왜 그걸 부각을 안 시키는지, 정말 뭐 쉬쉬해서 뭐 그걸 국가 기밀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왜 그거를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게 된 발단은, 그게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정말 그 희소식이 발표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도, 또 뒷맛은 씁쓸한 얘기. 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시원섭섭한, 시원섭섭한 어떤 기분이 드는, 그런 어떤 기분이 들어서 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 사실, 연휴인데 지금 뭐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이제 놀러도 가시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튼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희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증시도 많이 지금 주식도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정보 보고서도 있고,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올해 말 정도 됐을 때 아마 상당히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더 빨리 아마 좀 그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사실 기술력이 그렇게 딱 입증이 됐다고 하면 아마 더더욱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더더욱 어떻게 보면 달려들어서 주가도 끌어올리고, 또 주가도 주가고, 또 사실 이제 기술이 완전히 초격차가 돼야 되겠죠. 지금 뭐 그냥 1등 이게 아니라 완전히 초격차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중국이 더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어쨌든 미국이 아주 중국을 아주 그냥 숨통을 딱 끊어놔가지고 2차 전지고 뭐고 전기차고 그냥 싹 다 폭망이 되겠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떻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찌됐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또 에너지 보전 차원에서 2차 전지 산업은 확실하게 우리가 국가 전략 정책으로, 국가 전략 정책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보전, 보호, 그리고 발전, 성장, 이 부분을 좀 이끌어 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올해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박수현 작가께서 이제 유튜브 하시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체계적인 이야기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아무튼 박수현 작가께서 이제 방송하시면 저도 그 방송하신 부분 중에서 좀 더 제가 가감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뭐 다 옳은 말씀 하시겠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또 이제 그분이 또 정치 사회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면, 어차피 기본 방향은 뭐 공매도라든지 공매도 반대라든지 뭐 금융개혁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이제 항상 듣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좀 보조를 좀 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박순혁 작가께서는 저하고 뭐 어떻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 분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되고, 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들이 결국은 청년들의 어떤 미래,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에 정말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감 없이 그분의 어떤 얘기를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좀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물론 뭐 말씀 중에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비판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발전적인 어떤 비평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청년인 방송도 좀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다른 얘기도 좀 있으면 더 좋은데, 당장은 어쨌든 금융개혁도 지금 사실 금융개혁당도 지금 좀 창당이 됐다고 제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로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그 댓글을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창당이 됐다, 완료가 다 끝났다, 5대 광역시에서 1000명씩 다 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댓글이 또 없어졌어요. 그것도 인터넷 쳐보니까 창당됐다, 완료됐다는 얘기는 아직 기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게 창당됐는지 안 됐는지 좀 그거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창당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20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받았던 득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의당이 260만 표를 받았어요. 260만 표를 받아서 지금하고 똑같이 위성정당 나와가지고 했는데, 정의당이 260만 표 받아가지고 5표를 얻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한 표에 비례대표 5석을 해서 6석을 가져갔습니다. 정의당이. 그러니까 금융개혁당은 지금 지역구에서는 이제 당선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비례대표에서 260만 표를 얻으면 5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계산적으로. 그래서 5석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5석 정도를 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5석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그 비례당의 이제 의석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5석을 누구로 채울지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걸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좀 훌륭하신 분들을 좀 많이 좀 영입을 하셔가지고 일단 5분을 좀 훌륭하신 분들로 해서, 지금 지금 3가지 그 공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예, 그리고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 저도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력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투세, 예, 금융투자세 이제 그 폐지, 이 관련된 이 3가지 아주 심플해. 예, 공약도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공약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먹힐 수밖에 없는 공약이거든요. 1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전 찍는다고 봐요. 260만 표를 아마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럴 때 지금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유튜브 하시니까 아마 금융개혁당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창당이 되고 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방송을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개혁당 창당 소식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아무튼 260만 표 이상을 받게 되면 5석을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 금융개혁당이. 그래서 5석 정도면 상당히 위력적이에요.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5석이 일단 가지고 쐐기를 받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10석, 20석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20석 되면 이제 교섭단체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2대 이제 총선이 발족이 되면 다시 또 이제 우리 그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법안들이 다시 또 이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도록 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개혁당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금융개혁당, 또 온라인에서는 박순혁 작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F킬러 그분도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그분도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돼서 뭔가 좀 유기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가져가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전기차 그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상당히 굿뉴스를 발표한 거 한번 그 검색해서 보시면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그거 한번 쭉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 금융개혁당 희소식 계속 기다리고, 또 거기 관련된 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 추가적인 영상 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